안녕하십니까. 삼지회계법인의 최환열 회계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득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세는요,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합소득세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합산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법인세는 3월 31일이 납부 기한이고요. 소득세는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정 개념이 있는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그리고 개인 소득세는 11월 30일, 이때 예정적으로 해가지고 고지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확정에 걸쳐서 두 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셈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요, 이 법인과 관련된 모든 그 수입이 다 하나의 이 통일된 장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냥 법인세 하나로 모든 소득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 소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것을 먼저 큰 카테고리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은 이 기간 단위가 1년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10년, 20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양도소득도 그렇고요. 살림소득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합니다. 이 종합소득하고 이거하고는 분리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분류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종합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됩니다. 이, 배, 부, 사, 근, 일, 기 이것 전체가 합해서 이제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소득은 여기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다른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합산해서 신고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자하고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종합과세를 한다, 합산과세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득들은 거의 금액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에서 이러한 것들을 합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매출에서요, 아까 부가세 신고서에서의 그 매출액이 고스란히 일이 옵니다. 그리고 매입을 빼고요, 매입 원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 부분은 원천세 신고한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기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여기에 이제 산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액, 그리고 이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뺀 이것이 이제 그 사업장의 이익이 되겠죠. 이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익을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공제를 좀 해줍니다. 부양가족 공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것이고,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이제 소득세가 계산이 된다. 이때 개인의 경우에는 이 소득세율이 45%까지 이 누진 과세입니다.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는 거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2억까지는 9%, 그리고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9% 이렇게 세율 체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익이 높아지면은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세율이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훨씬 낮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부가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카드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없고 또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이제 그 율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법인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또 법인으로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소득세의 이 계산 구조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또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절세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개략적인 이 세무의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율 정도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세율 구조입니다.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 세율이 곱해지는데요. 과세 표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이 과세 표준이다.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6%입니다. 그리고 1,400만 원 이 초과분부터 5천만 원까지가 15%. 그러니까 5천만 원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1,4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이 초과분 3,600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까지가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까지가 35%, 1억 5천 초과 3억까지가 38%, 40%, 42%, 45%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례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 과표가 5,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1,400만 원까지는 6%, 3,600만 원까지는 15%, 나머지 이제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서는 24%. 이런 형태로 해서 744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5,500만 원 곱하기 최종세율 24%를 곱하고 여기에서 누진 부분 576만 원을 빼면 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누진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고요. 2억 원 초과분은 19%, 그리고 200억 초과분은 21%, 3천억 초과분은 24%,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율이 낮은 것이 이제는 우리가 법인을 하는 이유인데요. 법인을 할 때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걸 꼭 유념해서 법인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빼갈 수 없습니다. 그건 전부 배당이나 다른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업체 규모가 좀 커지면은요, 이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있다.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커지고 또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절세 수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 분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조건들이 따라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것도 다양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 고용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또 연구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비용 제출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저희의 이러한 네이버 블로거를 좀 이용하시거나 문의를 주시거나 또 하면 여기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